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현재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6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두 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60년대에는 6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1명밖에 낳지 않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를 부를지 명시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바빠서인 경우도 있었지만 형제자매들의 나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키우는 시대에 자기들끼리 자랐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명이나 2명의 자녀를 낳으면 부모들은 자녀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침에는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방과 후에는 다시 데려다가 학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는 영양 보충을 시켜주며 부모들끼리 모여 어떤 학원이 좋은지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시키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의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나와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요즘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모 아래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아 키우는 새 가족 구성으로 시작되고 더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한 가족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 차이가 7년이 있는데 남자는 대체로 여자보다 일찍 사망하기 때문에 여자는 혼자 사는 시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더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건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7, 80세 정도였고 게다가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노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은 한두 명인데 우리는 100살까지 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칠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가 눈치 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요즘은 자식이 하나둘밖에 없기 때문에 눈치 보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노후에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과도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손주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애들 아빠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봐줘요. 그러면은 자기들 약속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바보는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게 아까워서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용돈을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집을 늘려서 이사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돼야지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막상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의 수는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국가나 자식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주들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